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이 실패와 실수의 차이와 함께 우리는 실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은 우리 같이 목회하시는 분들 또는 신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고객은 우리들 회사의 전국 또 해외 거래처의 모든 분들께 함께 공유하고자 촬영을 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거래처의 사장님들은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용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소중한 내용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오늘 지금 실패와 실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히 오늘이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9일날 모레 대통령을 뽑는 본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본래부터가 악에서 선한 것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악은 선에서 나오는 것이 악입니다. 악에서 선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 악이고 죄악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상은 합동연합 학술원 1522번째 1522회차 유튜브 영상입니다. 벌써 1500번이 넘었네요. 모든 영상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된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실수의 차이가 그럼 무엇인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실패와 실수를 혼동해서 마구잡이로 사용을 했습니다. 실패와 실수가 같은 내용으로 알았어요. 같은 문맥, 같은 단어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실패라고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실수인데도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냥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립니다. 야구는 대부분이 많이들 좋아하시고 또한 그 룰이나 규칙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야구의 경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실패와 실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수가 배터리 박스에 서 있는 타자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타자가 그 공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공이 떼굴떼굴 굴러서 벌써 이제 일루수는 때렸죠. 공을 때리고 일루 쪽으로, 일루수가 아니라 타자는 일루 쪽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공은 떼굴떼굴 굴러서 2루수와 3루수 사이 중견수 쪽으로 굴러옵니다. 중견수는 가만히 공이 오는 속도와 그 다음에 타자가 뛰어가서 일루 쪽으로 가는 모습을 비교를 해봅니다. 이거 저 공 내가 뛰어가서 잡아서 던지면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저 뛰어가는 속도와 공이 나한테 오는 속도가 비슷해요. 그럼 굳이 뛰어갈 필요 없어. 공이 올 때까지 내가 글러브를 끼고 있다가 받아서 던져도 충분히 타자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공이 옵니다. 공이 오는데 다리를 쩍 벌리고 글러브를 땅에다 대는데 이 공이 알을 까버렸어요. 즉 다리를 벌린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타자는 1루까지 가버립니다. 공이 떼굴떼굴 굴러올 때 서너 발자국 뛰어가서 잡아갖고 일루수에게 던져버리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자가인데도 기다렸잖아요. 공을 기다리다가 알을 까버렸어요. 그리고 타자를 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뻥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수일까요? 실패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것은 실수입니다 라고 말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실수로 한 겁니다. 능동적으로 또 선택을 할 때 저걸 빨리 가서 잡아서 던져야겠다. 그 넉넉하게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빠른 동작으로 캐치해서 던졌으면 잡을 수도 넉넉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기다리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얼마든지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갖고 던지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 라는 자기 판단, 그 선택의 한순간의 잘못으로 실수를 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4시간 동안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방금 본문 말씀도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서 그냥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서 먹어버립니다. 그때 그 선택은 누가 했냐? 하와가 선택한 것입니다. 뱀을 흔히 사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은 죽는다고 했어 하고 참았어야 됩니다. 근데 뱀이 유혹을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주 그냥 그전에 느끼지 못한 것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뱀이 유혹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따서 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분명히 지령을 내렸고 먹기만 하면 너는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서 먹는 바람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게 원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 즉 인류의 우리는 조상을 아담과 하와를 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 인류 조상의 실수로 인하여 온통 지금 현세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와 자연계에 한꺼번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실수를 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잘못된 대가입니다. 잘된 대가는 거의 없습니다. 실수해서 잘된 것은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패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투수가 배터리 복수에 있는 타자에게 공을 던졌어요. 그때 땅 하고 때렸는데 그 공이 엄청나게 높이 솟아서 담장을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00m에 11초 12초에 달리는 그 외야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갑니다. 그 공을 잡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요. 1초에 100m를 1초가 아니라 10초에 갈 정도로 그렇게 죽을 살뚱 그렇게 온 사력을 다해 뛰어갑니다. 뛰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을 담장을 그냥 높이 뛰어서 담장 너머로 가는 공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 대신 못 잡고 놓쳤어요. 놓쳤고 떼굴떼굴 뒹굴어 갔어요.
이건 자기 사력을 다해서 뛰어갔는데도 불구하고도 놓쳤거든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패를 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힘을 다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걸 잡으려고 했으나 못 잡았어요. 이게 실패입니다. 내년에 고가 연봉을 채택할 때 실수한 중견수는 연봉이 깎이거나 구단에서 방출되지만 실패한 사람은 기록해 두었다가 오히려 연봉을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구단에서. 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실패를 자주 했지만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성공한다. 그런 성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은 그게 보장된 약속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반드시 노력하면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에요.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실수라면은 실패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2번, 3번, 몇 번을 하더라도 노력만 한다면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침울해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분야에서 성공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비교가 될 것입니다. 저는 15년 선생을 했습니다. 선생을 하고 사표를 내고 화장품 업계에 뛰어들어서 약 35년 이상 지금까지 37년 되네요. 지금까지 줄기차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37년 그 기간 동안 6번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주식회사 우리코스는 7번째 회사인데 지금은 쓰러지질 않아요. 탄탄하게 기반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반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6번 동안 저는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쓰러져도 다시 털털 털고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왜 6번 쓰러졌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증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만큼 선생 15년 했던 것이 사람을 잘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인하여 쓰러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실패도 실수도 물론 다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거의 실수는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고 실패는 성공의 지름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과 땅 차이죠. 큰 차이가 있어요.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내일 모레 이틀 후에는 우리가 누구를 찍어야 할지 여러분이 이제 다 작정을 지금 했을 것이고 아직도 작심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내가 권장합니다.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찍어야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찍어야 할 것인가? 1번, 2번, 3번, 4번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들이. 그 중에서 누구를 찍어야 실수하지 않는 국정 운영을 해서 더욱더 대한민국이 현재보다도 발전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더 번창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동시에 봐야 할 것은 후보자라고 나온 사람들의 인품과 인격과 성품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것이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들어서 또 보아서 이제는 판단할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찍어야 할 것인가? 국가를 맡길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인품이었거나 인격이 부족한 사람을 뽑으면은 실수를 연발해서 우리나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역대 대통령을 쭉 지켜보시면은 누가 잘했는가, 그리고 누가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갔는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실수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것 같이 치욕스러운 거 어디가 있습니까? 그 본인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감옥 들어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 하나의 실수로 인하여 본인만 감옥 간 게 아니라 국가가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나라 전체 운명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 선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분별력 있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아무것도 따지지 마시고 후보자의 인품이 어떤가, 성품이 어떤가, 이것을 판단하시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야만이 국가 경영이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여러분들 명심할 일입니다. 왜? 그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대부분이 실수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돼지가 도살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돼지가 말을 안 들어요. 또 도살장 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방법은 간단해. 하더니 콩이나 이런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걸 돼지에게 따라오라고 앞에다 뿌려 놓습니다. 그럼 따라옵니다. 그거 먹기 위해서. 다 먹는가 봐서 또 그 앞에다 또 뿌려요. 그럼 또 더 앞으로 가서 그걸 먹어요. 계속 길에다가 뿌리면서 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면서 계속 먹으면서 와요. 그 먹고 싶은 욕심에 탐욕을 가지고 돼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도살장까지 계속 콩을 뿌리고 와요. 그럼 그 콩을 막 먹으면서 따라와가지고 도살장 안까지 끌려갑니다. 그 돼지는 실수한 것인가요? 실패한 것인가요? 마치 하와가 뱀이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 이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고 또 그걸 따먹지 말라, 정령코 죽으리라고 한 걸 따먹었어요. 그럼 굉장한 실수입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돼지가 그 주인을 주는 콩을 미끼를 따라서 왔잖아요. 미끼 따라서 따라갔다가 결국 도살장까지 다 가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엄청난 실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회자도 실수하는 사람들 보면은 섹스나 돈이나 권력, 명예욕에 치우쳐서 몰입했을 때에는 반드시 실패가 아니라 실수를 범하게 되어 있고 패가망신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결국은 잘못하면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면 또 돈이 좀 벌어요. 그러면 그 돈을 A, B 통장으로 나누어서 A 통장에다가는 최소한의 제품값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이익을 가지고 먹고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버는 대로 써버립니다. 버는 대로 돈을 써요. 그러면 잘 될 때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이 사업이란 것은 파도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출렁거려요. 그래서 안 될 때에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게 비상 운영 자금을 비축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될 때, 특히 요새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 300만 원씩 주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주는 것일 뿐이지 그걸로 인하여 사업이 안 되던 것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잘 될 때 비축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여력을.
그런데 안 되면은 돈도 떨어진 데다가 아이고 우리 코스 안에 다른 걸로 또 이렇게 투자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미 그 지역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즉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좌절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실수를 줄이시라는 겁니다. 내 모든 실수로 인하여 물론 시스템적으로 국가에서 또는 재앙이 닥쳐서 요새는 코로나 재앙이죠. 그렇게 해서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는 대부분이 사업하다 쓰러지는 걸 보면은 자기 실수가 많아서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일어서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앞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21세기, 더군다나 과거 20세기, 19세기보다 더 암흑기에 엄혹한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때에는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실수를 줄이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 소극적인 것, 이거는 사업도 실패하게 되고 목회나 또 다른 모든 것이 다 실수로 갑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능동적이고 물론 적극적인 것이 만사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소극적이고 아주 수동적인 사람들은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반드시 또 실패를 하게 돼요. 왜? 실수를 거듭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100% 아니라 120% 노력을 해야만이 성공할까 말까 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꺾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도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고객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고객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손님을 찾아서 고객을 찾아가는 사업을 해야지 찾아서 전화도 하고 또 직접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서는 적극성과 능동적인 개척성 이것이 없으면은 사업이나 목회나 다 좌절할 수밖에 없다.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석박사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데 부활의학과입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부활하면은 병든 세포, 노화된 세포, 기형세포, 암세포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는 다 없어지고 건강한 세포로 변해서 나이가 70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을 저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기도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실기를 하는데 매월 화요일마다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주 화요일은 실기가 있어서 인천 캠퍼스에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화요일은 비대면으로 내가 영상으로 수업하는 것을 보내드리면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퓨리턴 대학교의 정식 부활의학과 박사과정입니다. 정식, 가짜 박사가 아닙니다. 내일이 화요일입니다. 3월 8일 내일 화요일날 10시 반에 인천 캠퍼스에서 실기교육이 있는데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실기를 청강생으로 와서 청강하다가 등록해도 되고 직접적으로 와서 내일 와서 등록을 하시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네, 기다립니다. 상담하는 모든 전화도 저한테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그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길이 보인다 하는 거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노력해서 그 길을 터가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소극적이고 아이고 귀찮아. 저거 배워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사업이나 목회나 일어설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실수는 극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제거를 한다고 할까요? 실수는 줄일 때까지 줄여서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잘 살던 부부가 갑자기 황혼에 가서 이혼하는 경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실수해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은 실수의 바탕이 되는 것이지 실패해서 바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진짜 사랑하는 부부라고 한다면은 함께 죽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실수를 자꾸 남편이 많이 하든 여자가 많이 하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게 되면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 가정은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혼합니다. 근데 실패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먹을 거 끼니 없어도 참고 굶주려도 성공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수를 거듭하면 반드시 가정은 파탄이 나서 이혼하게 되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잠깐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실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나 실수를 합니다. 왜? 아담한테 또 주잖아요. 그 선택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걸 따먹지 않았으면은 정령코 죽지 않으리라. 이거 뭐예요? 영생불사한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죽지 않게 만들어진 것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였어요. 왜? 모든 것이 선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죽으리라고 하는 거, 이것을 거부하고 선택 잘못으로 실수를 해버린 것이잖아요. 실수하지 맙시다. 금빛 사과, 금사과를 갖다 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 넘어가는 순간 사탄에게 이끌려갔기 때문에 그걸 갖게 되는 것은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이에요. 돼지가 도살장 끌려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반드시 끌고 갑니다. 나쁜 방향으로 반드시 끌고 갑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지 않으면, 이겨낸다는 것은 선택을 잘 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쪽으로 선택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선택했어야 되는데 두 개의 길에서 분명히 선택 잘못하는 건 실수고 선택을 잘하는 것은 그것은 실패하지 않는 성공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실수는 줄여야 됩니다. 모든 게 3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이 70 넘으면은 지혜가 생겨요. 그 실수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나도 70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 마시고 젊어서부터 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젊어서부터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우리는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세계 10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8위, 5위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위권에 들어선 나라가 15, 20위로 또 추락할 수도 있어요. 일본이 아베 정권 그때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반도체 부분을 제동을 걸었잖아요.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아베가 그렇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엉망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방역도 우리보다 훨씬 잘못하고 있습니다. 죽어갑니다. 일본은 자동차 사업이 굉장한 무역의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모든 제조업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자꾸 통치자들이 잘못 실수를 연발하고 저질렀기 때문에. 한국을 지금도 자기들의 식민지로 보고 있고 하대하고 있고 혐오하고 있고 한국 놈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를 36년간 다스렸던 일본 아이들을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는 있으나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역사를 잘 배우시고 그와 같은 똑같은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복을 하면 그거 뭐예요? 실수입니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다시 또 일본에게 당하고 맙니다. 일본은 우익이 극성하면 반드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도 자기 나라에 쓸데없는 우익들이 자꾸 전쟁이나 일으키고 칼 뽑아드니까 다 쓰레기들 모아놓고 우리나라를 쳐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가 죽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우익이 극성을 부리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하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지금 그 일본 우익들이 길거리에서 대모를 일으키고 있어요. 왜 남의 나라를 저희들이 콩내라 팥내라 지랄 방울광을 떠냐 이 말입니다. 실수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잊어서는 안 될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통치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일본을 혐오하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독일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계속 용서를 빕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에. 그 정권 때 600만 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해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독일 용서를 빌어달라, 용서해달라고 하니 용서는 해주마. 용서는 하는데 잊지는 말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똘똘 뭉쳐있잖아요. 독일을 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일본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와 그 민족, 일본이라는 그 민족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우익이 극성을 부리면 섬나라에서 오갈 데가 없어 시끄러워요. 이게 통치하기 위해서 한국을 침범하고 아시아를 침범하고 전쟁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헌법도 전쟁할 수 있도록 고치려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왜? 반드시 전쟁 일으켜요. 군비가 막강한 상태라면 반드시 전쟁 일으킵니다. 그걸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과 북한과 일본 세 나라 중에 나한테 물어보세요. 적군이 어디냐? 나는 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두 번째는 북한입니다. 또 북한을 도와준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도 아니요 중국도 아닙니다. 일본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걔들은 섬나라의 민족적 특성이 있고 우익의 극성을 부리면 자기 나라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밖으로 다 내보내요. 가 전쟁에서 너희들이 그 가서 죽든 살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것입니다. 반드시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극우로 가는 거 우리나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극우가 팽창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물론 극좌도 문제예요. 극좌도. 이게
좌나 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정치 환경이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지만 극우 극좌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국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모레 투표 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로 나선 사람의 성품을 보세요. 성품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대통령 깜이 아니다 하면 절대적으로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망하게 돼 있어. 더구나 친일로 가는 인간들하고는 문제가 커요. 전쟁이 터지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도움도 받지 말아야 돼요. 일본 애들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구실로 결국은 청나라 쫓아냈죠. 러시아 쫓아내고 차지했잖아요. 우리 땅을. 그 군인을 다시 들여온다?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일본 군인들이 이 땅에 들어온다? 한일동맹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사동맹은. 맺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 같이 그것을 불사해야 돼요. 한미동맹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동맹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일동맹 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동맹 외에는 다 해서는 안 되는 동맹들이에요.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됐든 상대나라가 됐든 전쟁이 벌어지면 그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거든요. 군대를 파견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동맹이에요.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놈 저놈 중국이나 북한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외세를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택해서 이것 하고 저것 하고 하면 되는 걸 왜 끌려갑니까? 이제 끌려갈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지금 피해받은 사람들 캐나다는 본국까지도 80% 지금 주고 있어요. 그 직장에 그 자영업 하는 사람의 직원들까지도 봉급 주고 있어요. 80%까지는. 그러면 지금 분명히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일반 놀고 있는 사람까지도 고통 속에 있잖아요. 국가의 빚보다 가계빚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또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이 선량하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지금 말없이 지금 참고 있는 것이지 살려놔야 됩니다. 국가는. 그 책임은 국가에 있어요.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정부. 누구 한 사람의 기획부 장관의 정부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국가의 빚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탄탄하고 튼실해요. 가계빚이 문제예요. 가계빚이 지금 엄청납니다. 국민들은 선진국이 됐다 하지만 그 느끼질 못해요. 선진국이 진짜 됐어? 그래? 그 맞는 말이야? 선진국 국민다운 그러한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세금만 냈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가 할 일만 남았어요. 정부가 할 일만 남았어요. 코로나19라는 재앙이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3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더 빚을 질망적 베풀어야죠.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수출은 계속 잘 된다는 뜻입니다. 2월달 지난달 한 달 수출액이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로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가 부족해서 지금 수출을 못해요. 여러분 국가가 부유하면 뭘 거요? 국민이 비참한데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국가지 정부나 국가를 위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나요? 70평생을 우리는 세금만 내왔어요. 이제는 국가가 도와줄 차례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좌냐 우냐 따지지 마세요. 색깔론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살려내면서 동시에 좌절하고 포기한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베풀어주는 대통령을 찍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성품을 보십시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태도가 엉망인 인간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금방 알겠네요. 초등학생도 금방 알아요. 그것은. 도덕적인 기준이 분명히 모른다면은 그게 문제가 있죠. 그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시고 부디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